2019 반드시 FC 정순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뭐죠? 안 나오나요? 나오죠? 언젠가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꿈 있잖아요. 더 나아지고 싶은 꿈,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꿈, 부모님께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 꿈, 정말 내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 있으시잖아요. 1년에 한 번쯤은 가족들이 해외여행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들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이 자본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 일은 그 꿈이 자본이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저는 아메이를 전혀 모르는 분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혀 모르는 관계였기 때문에 한 두 번 만났을 때 집에 와서 꿈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시스템 정말 과학적인 거 아시죠? 꿈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하죠? 여행, 그냥 여행, 정말 여행 좋아했기 때문에 여행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소통은 뭐죠? 질문과 경청인 거 아시죠? 그 스폰서가 여행 가신 곳 중에서 어디가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열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위스가 너무 좋았어요. 이랬어요. 그냥 대답했어요. 어떻게 좋았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새벽 4시에 끝이 납니다. 저녁 8시에 만나서 새벽 4시에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새벽 4시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나 하면 그만큼 8시간 꿈 이야기를 하고 나면 뭐까지 나왔을까요?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왔겠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저희들은 이름 연식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마르크스 엥겔스를 읽고 살은 세대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공산주의는 아니고,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그때 그걸 읽고 많이 토론을 한 거예요. 많이 토론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중국에를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90년도에 초청장을 받았어요, 중국에. 그래서 91년도에 중국을 가려고 하다가 유럽을 가게 됐어. 그래서 헝가리를 갔다 오고 94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마르크스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하면서 진짜 내 꿈은 사람들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 우리 다 위대하잖아. 잠재력이 있는데 나는 그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 맞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스폰서가 가져다 준 책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였어요. 탁 여는데 생활신조 1장이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인간은 존엄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아멘의 사업은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영혼의 자유까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도록 창조한 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거기에 나오잖아요. 이제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아멘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멘 푹 빠져버렸고요. 삶은 달걀이 아니고요. 삶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축약한 말이 삶이랍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굉장히 삶이 아프죠. 삶이 아프잖아요. 아멘을 통해서 정말 저는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그 행복한 가정에 아멘 속에 있었어요. 아멘에서 뭐 해야 되나? 우리는 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부터 그냥 부모라도 먼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고마울 때 고맙다고 말했고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고요. 제가 파트너가 저 멀리서 보길래 막 이렇게 뛰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폰서님 우리 만난 지 10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반가우세요. 이러더라고요. 꿈의 동기들인데 반갑지 않습니까? 저는 제 파트너를 보면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뛰어갔어요. 너무 소중한 또 하나의 가족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에서는 정말 위대한 스승이 있죠. 그죠? 정말 존경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진심으로 따르고 싶은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속에 오니까 모든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가 쉽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푹 빠졌기 때문에 쉽게 됐습니다. 파운드 사파이어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갔고 한 100명 정도 미팅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가 부족한지 그때까지는 제가 날수 벌적이 땡벌이 나는 거는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거래요. 근데 저는 한 마리의 땡벌이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책을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놀러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집에. 놀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집에 어떻게 가면 되죠? 그냥 가면 되죠.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그 그냥 가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갈까? 이런 것도 고민했고요. 정말 너무 부족한 게 많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암에 푹 빠졌기 때문에 제 부족을 모르고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이몬드가 되면 그때 타스네가 독립을 해버려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다이몬드를 보니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강의가 너무 무서워서 주저앉았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정말 해내고 싶었어요. 정말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기특했던 게 저는 부족을 백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경제적으로 남편이 완전 망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아이는 4살하고 8살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건강도 안 좋았어요. 사람들이 핑계 댈 수 있는 모든 이유는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해냈어야 됐고 그리고 그때 그걸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해낸다면 이게 서핑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기특했죠. 그 생각은 참 기특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다는 걸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계속 아이들한테 했던 게 4살, 8살짜리를 집에 놔놓고 오면서 뭘 했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를 가르쳤어요. I can do it이라고. I can do it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래서 그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생겼나 하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번호키가 아니고 열쇠를 이렇게 하는 시기였거든요. 명절에 집에를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핀을 잘못 눌러갖고 안에서 잠겨버린 거예요. 그럼 열쇠 수리공의 도움을 안 받으면 할 수 없죠. 근데 우리 그 4살짜리 아들이 아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층에 사는데 아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살이었나 봐. 그 5살짜리 말에 동기부여를 받은 우리 정한영 리더님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16층 베란다로 갔습니다. 우리가 15층에 사니까 16층 베란다로 가서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할 줄 모르는 정신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가 우리 아들이 맞았는데 지가 생각할 때는 맞았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가 성복이 안 되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그 학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맞지 않아요? 하니까 그래 맞았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성적표가 매기지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나서겠습니까? 안 나서준 거예요. 3학년 그 학생을 또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제가 맞지 않냐고. 네가 맞다고. 그럼 선생님이 가서 대신 이야기해달라고. 안 되니까 공부방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암에 어차피 미쳐 있으니까 대화 안 되니까 공부방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맞지 않아요 하니까 그래 네가 맞았다.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이 대신 해달라 하니까 선생님이 성훈이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가 고집이 세서 죄송한데 이래가지고 그 성적표 자체가 성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포기할지 모르는 I can do it 정신 때문에 그렇게 정말 제 자신한테 I can do it을 외쳤고요.
이제 그리고 파운드 사파이어 가서 좀 헤매다가 에메랄드를 가면서 이제 이렇게 정말 결단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다 배우게 되잖아요. 에메랄드, 파운드에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시고 그 다음에 파운드에서 다이아몬드, 수스까지는 쭉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근데 2011년 파운드에서 다이아몬드, 2012년 수스 다이아몬드였는데 그때 우리가 1,000을 기부를 했죠, 그죠?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스폰서님 정말 좋은 취지나 제 옆에도 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순복의 자세가 아니죠. 틀린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좀 공백기를 거치다가 다시 탁 나왔을 때 네팔 봉사를 따라가게 됐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여행을 다니지만 사실 제 인생에서 그 여행은 굉장히 제 인생에 큰 의미를 갖는 여행이었어요. 그때 가서 정말 왜 우리가 신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참 많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늘 말씀하시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뭉친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부하는 그 돈이 있잖아요. 굉장히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우뚜리님 정말 대단하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그 돈 그 많은 원이 정말 잘 쓰여지게 그냥 기부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서 감시도 하십니다. 이 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안 쓰여지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네팔 적십자서와 네팔 유니세프를 가게 됐었거든요. 더 잘 도울 수 있는 곳에, 더 잘 도울 수 있는 곳에 이 돈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걸 정말 깊이 깨달은 게 뭐였나 하면 제가 이제 한번 그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교과서에 나오는 대작가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세계가 낳은 우리 한국이 낳은 초각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희들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자꾸 우리는 이렇게 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파워 오브 파이브 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5세까지 가지도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는 310만 명의 어린이를 살리자는 운동입니다. 이랬어요. 다른 분들은 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단한 그 작가님께서 안 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시느냐 하면 그분이 그 굶어 죽는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애들이 아프리카에 많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잖아 이러시더라고요.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야. 자유는 한 명이 피를 흘리고 10명이 피를 흘리고 100명이 피를 흘리고 1000명이 피를 흘려서 획득해야 되는 게 진짜 자유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때 갑자기 이 만만천천의 위대함이 확 왔어요.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거기서 연세도 있으신 데다가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들은 그럼 그 어린이는 누가 살리나요? 살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뭉쳐서 살리는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살리는데 그치지 않고 이 천천운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학교를 지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라고. 김일두리님께 박수 한번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저는 그때 네팔에 같이 갔던 친구 중에 그 조정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스탠프드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네팔을 갔다 와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자기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보니까 이타적 효율주의라는 단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분들이 우리가 세상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뛰어난 단체다.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김일두리님 말씀하시면 순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솔선수범하시기 때문에 순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정수는 니도 내년에 뭐 도전하지? 이래서 64개가 지금 다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가야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에티오피아 가야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러니까
청순남 리더 파트너가 하수경 선천하고 다 재전 리더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폰서가 갔다 와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좋은데 그 이코노미를 타고 20시간을 갈 생각은 조금 아찔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에티오피아에 제가 후원하는 어린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20시간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 싶었지만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꿈이 있어서 아메를 만났고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영혼의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뭉쳐서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이 꿈이, 이 비전이 지금은 그냥 기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핀업을 해야지가 아니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 생각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2019년 반드시 FC를 갈 겁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해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목표는 100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싶은 꿈이 생겼고 FC가 되면 100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겠습니다. 2026-03-04A다 7 레그 이상 천천하겠습니다. 필성!